송은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좌충우돌하면서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장동 늪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오히려 더 대장동 늪으로 깊숙이 빠져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중도를 비롯해서 여권의 지지층 속에서도 이렇게 불안한 여당 후보보다는 차라리 상식적인 야당 후보가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10일 이재명이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한 달여 가까이 시간이 지났는데 이재명의 지지율은 더 낮아지고 이재명이 하는 행동은 더 좌충우돌하면서 정신적인 문제까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음식점 총량제, 주 4일 근무, 이재명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처음으로 내놓은 공약들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자 공산당이냐 소리까지 나오자 이재명은 공약이 아니라 아이디어라고 했습니다. 대선 후보, 여권의 대선 후보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이야기가 공약이 아니라 아이디어다 라고 발뺌을 했습니다. 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또 주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나서서 주머니를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느냐 정면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자 본격적으로 이재명과 김부겸의 정면 충돌설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어제 부랴부랴 수습을 했습니다. 국무총리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더 꼼꼼히 따져보자 당정 협의를 통해서 결정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일단 수습을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푸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은 또 오피스 누나 이야기, 그 웹툰 오피스 누나 이야기를 보면서 제목이 확 끄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목이 확 끄는데 그러자 곧바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길래 저런 얘기를 하느냐, 성인지 감수성이 취약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자 이제는 웹툰 제목의 선정성을 자신이 오히려 지적한 부분이다 이렇게 또 발뺌을 했습니다. 이젠 거짓말이 입에 익어 있는 셈입니다. 그러자 김부선 씨가 발끈했습니다. 김부선 씨는 옥수동에서 이재명과 과거에 1년이 넘게 같이 미래를 즐겼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옥수동 누나는 잊었느냐, 오피스 누나밖에 생각이 안 나느냐,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그래도 과거에 자기 남친이었으니까 좀 살살 다뤄달라 이런 부탁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걸 지켜보는 유권자들은 이재명을 정상으로 보기가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은 지난 10일 민주당의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대장동과 관련된 언급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대장동이 쟁점이 되는 것을 피하고 싶은 것이죠. 그 논점을 흐리기 위해서 주 4일 근무제, 음식점 총량제 막 내지른 겁니다. 그렇게 내질러도 대장동 비리는 어딜 가지 않습니다. 이제 대장동 3인방 유동규, 김만배, 남욱 구속이 됐습니다. 당연히 구속이 되니까 혐의는 두 가지지 않습니까? 뇌물과 배임, 핵심이죠. 뇌물은 돈의 흐름을 추적하면 알겠는데 배임 부분은 이재명이 피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재명이 자신의 측근으로 돈의 흐름은 차단할 수 있어도 이 배임 부분은 이미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당연히 김만배나 남욱, 앞으로 유동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신들이 배임이 된다면 이재명은 당연히 배임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재명이 시키는 대로 한 것이다. 이재명의 지침대로 한 것이다. 김만배 주장이 그겁니다. 이재명 시킨 대로, 이재명 지침대로 했는데 왜 자신을 배임이라고 하느냐. 그럼 이재명은 뭐냐. 이게 이야기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검찰이 이재명을 봐주고 싶어도 검찰 스스로 자기 모순에 걸려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드디어 이제 검찰까지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이 자신의 최측근이라고 공공연히 이야기를 했죠. 유동규는 친하지만 측근은 아니다. 정진상, 자신이 과거에 변호사 시절부터 데리고 있었던 성남시를 거쳐서 경기도지사를 거쳐서 지금은 자신의 비서실 부실장을 맡고 있는 측근 중에 측근, 정진상은 측근이라고 할 만하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정진상으로까지 불똥이 튀었습니다. 유동규가 압수수색을 받던 그 당일, 그때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정진상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해서 드러났고 정진상이 실토를 했고 정진상이 검찰이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리면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어서 이재명이 어젯밤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왜 뇌물만 수사하면 되지 배임은 수사하느냐 검찰에 대해서 정면으로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제 주요 핵심들이 모두 구속이 되면서 정진상, 이재명 이어지는 이 수사 불가피하다. 특히 뇌물은 모르지만 배임 부분의 수사는 불가피하다. 지금 검찰의 입장, 대장동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입장이 애매하게 됐습니다. 야당으로부터 극심한 비판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면 나중에 이 수사를 한 검사들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단정을 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오명을 쓰고 있는 검찰이 그 봐주는 대상 이재명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문재인 검찰이 빠질 수밖에 없는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부터도 욕 들어묻고 저쪽으로부터도 욕 들어묻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대선 전국에서 검찰이 대장동 수사를 놓고 심각한 내부 갈등을 빚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지난 한 달 동안 갈팡질팡하면서 소시오패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받으면서 이재명의 지지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달 동안은 민주당의 후보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 컨벤션 효과를 노려야 하는데 오히려 역벤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히려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다. 지금은 국민의힘 후보보다 5에서 7% 정도 떨어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낙연 지지층을 흡수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대위를 발족하고 겉으로는 민주당 원팀을 만들어가는 형식이지만 내부로는 갈등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재명에 대한 이낙연 지지층의 불신입니다. 앞으로 이재명으로 정권 유지, 정권 연장을 해갈 수 있겠느냐, 대장동 비리를 피해갈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그 불신이 내재되어 있는 한 민주당은 원팀이 어렵다. 그래서 역벤션 효과, 그래서 지지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도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정권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응답률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권 교체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이재명은 더 갈팡질팡하면서 정신병적인 요소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듣고 있다. 대장동 늪을 헤어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의 정신병적인 요소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영화배우 김부선 씨와의 무상연애, 형수쌍욕과 무상연애 이 부분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다. 저건 상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됩니다. 문제는 앞으로 대선 기간이 4개월이나 남아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한 달 정도 남았다면 대장동 비리 이 의혹을 안고 그대로 한번 이재명으로 밀고 갈 수도 있겠지만 4개월이나 남아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4개월이 남아있는 이 상황에서 검찰이 아무리 봐주기 수사를 하려고 해도 계속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언론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의 성질상. 여권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는 겁니다. 후보 교체는 패배를 의미합니다. 이재명을 그대로 안고 가기에는 너무나 불안하다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특검을 받자니 또 스스로 무너지는 꼴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대장동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발부둥을 치고 있는 이재명이 오히려 더 대장동 늪으로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정이 되면 이제 선명하게 국민들 앞에서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후보라면 차라리 불안한 여권 후보보다 상식적인 야권 후보가 더 낫지 않느냐. 오히려 합리적인 야권 후보가 더 믿음직스러울 수도 있다. 고맙습니다.